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1000배 이상 성장하는 CXL 시장과 관련 종목들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9월 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1000배 이상 성장하는 분야,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주식을 9월에 빨리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까봐, 그리고 대출이 또 늘어날까봐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높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장률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실물 경기를 보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폐업을 많이 했죠. 근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만 하더라도 지금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정책에 특히나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대부분이 지금 강남의 집값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지방이나 서울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보면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강남 부동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금리를 내리면서 빨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그래야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비 수준이 역대 최저치예요. 소비를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1%가 되든 2%가 되든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10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는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통화정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선제성이거든요. 죽고 나서 인공호흡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국민 73%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50억이 없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50억까지 벌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성장시키고 상승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그 기대감을 싹 잘라버리면 당연히 시장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주식 양도세 기준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또 연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 결정을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양도세 기준을 결론 짓는 게 너무 늦다. 9월 초에는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그래야 시장이 조금 더 투자 심리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적이나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냥 패시브 자금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만약에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계속 해준다.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6월달처럼 강한 증시 상승이 나오고 시장에서 개인들한테 불리한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바로 시장이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또는 시장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건드려 주어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안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함께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분석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실적은 예상치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시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졌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인 실적은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더 잘 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여서 AI 거품이 정말 사실일까? 앞으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제들이 많이 나올까? AI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GPU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쿠다 시스템을 끼워서 팔잖아요. 지금 GPU의 표준이 개발자들이나 모든 연구자들의 표준이 다 쿠다 시스템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쿠다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는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AI, GPU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GPU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들로 확장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 쪽으로도 하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하고 로봇 쪽으로도 하고 계속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생태계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주문형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쪽은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사실 엔비디아가 하락한 원인을 찾아봤을 때 AI가 거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더 이상 이 정도의 성장성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여기서 AI의 성능이 더 개선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가장 최고의 AI 성능이 뭐겠습니까? GPU 10만 개 쓰던 거 100만 개 쓰고 100만 개 쓰던 거 1000만 개 쓰고 이러면 AI 성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냐? 이 부분이 AI 업계나 또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GPU가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럼 결국에 AI 성능은 계속 제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AI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바로 CX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의 정의를 보면 CPU, 그 다음에 G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가속기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그런 부품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치가 메모리를 함께 쓰고 쉽게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CXL의 장점이고 CXL을 쓰면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서버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PU의 핵심 장비가 HBM이잖아요. 근데 HBM이 현재 AI 반도체 핵심 경쟁력이라면 앞으로는 CXL이 훨씬 더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후속은 CXL이 될 것이라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향후 1년, 2년, 3년 뒤에는 또 CXL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XL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2023년도에는 1,400만 달러예요.
하지만 2028년도에는 169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죠. 이렇게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는데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산업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TLB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종목들의 수급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린 TLB 같은 경우는 CXL 관련된 종목으로서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CXL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항상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기판 업체들이 한번 시세를 주면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에도 기판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 돌파한다. 한 34,000원, 35,000원대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다. 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봉도 구간을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잖아요. 주봉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았다가 또 올리고 지지받고 반등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빠지다가 모으고 올리고 지지받고 반등하는 이런 패턴은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급만 잘 받쳐준다면 TLB 같은 종목이 정말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종목을 좋아하죠. 특히나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확 들어온 종목을 좋아해요. 사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TLB는 시가총액이 3천억 달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형주들은 기관계 수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관들 중에서도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투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크게 매수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크게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외국인들도 지금 8월 14일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거래일 정도 순매수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다. 사모펀드에서 연속 순매수까지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뭔가 이미 CXL 쪽으로 해서 기관 수급들이나 외국인들은 냄새를 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해서 아직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조선이나 이쪽으로 다들 관심을 가지지 반도체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이 낮아요. 차세대 HBM이라고 할 수 있는 CXL 시장 규모가 1000배가 커진다니까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네오셈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셈도 최근에 CXL 쪽으로 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CXL 테스트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계속 빠지죠. 현재 고점 대비 50%가 빠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종목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8,000원 밑에서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한 7,500원 정도 자리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해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 작아요. 3,500억.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줄 때 화끈하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네오셈은 CXL 하면 항상 주목을 받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 빠지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택입니다. 심택도 기판 업체죠.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어차피 실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실적을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빠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한 파동당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따라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서 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 목가도 제가 봤을 때는 3만원짜리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3만원짜리 돌파 이후 지지받는 자리에서 아마 큼지막한 그런 상승세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여기서 추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서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8,500원 이 자리를 딱 돌파한다면 그러면 다시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CXL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XL 시장이 2023년 1,400만 달러에서 2028년 16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약 1000배 이상의 성장 규모죠. 물론 시장 성장이 곧바로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요. TLB 같은 경우 시가총액 대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심택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머니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시면서 CXL 기술 도입 속도나 관련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신기술 관련 주식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분할 매수나 적정 비중 관리 등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나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 적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